예, 마감 임박 특집 취업 골든타임. 오늘은 CJ그룹 채용에 관한 모든 것을 샅샅이 저희가 확인시켜 드릴 텐데요. CJ그룹이 2022년 상반기 채용을 통해서 코로나 이후 최대 규모의 인재 확보를 목표로 한 만큼 에이스 두 분을 이렇게 저희가 조합을 해봤죠? 네, 맞습니다. 우선 예. CJ그룹 총괄 채용팀장 출신이시죠. 그렇습니다. 네일코치계 김태성 컨설턴트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돌아온 CJ맨. 그렇죠. 오늘 각오 한 말씀 하셔야죠. 아, 예. 어깨 쭉 펴고 저희 예. 경고 먹을 각오하고 오늘 방송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CJ E&M 커머스 부문의 인사 담당 출신이죠.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차재원 컨설턴트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각오 한 말씀. 네. 예, 앞에서 제가 할 얘기 다 드렸기 때문에 저희 예. 아주 가열차게 약 50여 분 알차게 뿌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이렇게 CJ 출신의 굉장한 이 두 분을 저희가 모시니까 저희도 그렇지만 뭐 방송을 시청하는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네. 마음이 좀 든든하다 이런 마음이 드실 텐데요. 본격적으로 CJ 채용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저희가 두 분이 CJ 출신답게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는 이것만 하면 된다고 미리 기뜸을 좀 듣긴 했었는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하나, 알겠습니다. 둘, 셋. 뮤직 스타트! 멀리 더 높이 날아요. 하늘 같은 기쁨을 만들어가는 곳 함께 즐겨요. We are the best CJ. 근데 우리 태성 쌤은 노래를 엄청 잘하시네요, 그죠? 굉장히 열창하는데 갑자기 우리 차재원 그렇죠. 쪽에서 바로 음이 그냥. 없어져. 갑자기 내비 되네. 그렇죠. 너무 키를 높게 잡은 거 아니에요? 이게 CJ 송이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CJ 그룹도 그게 사과가 같아요? 예, 사과입니다. 어, 그룹사 사과. 그렇구나. 사과. 예, 교가가 있고 뭐 문가도 네. 있다면 그러니까 홈쇼핑이랑 뭐 예. 본사가 다르거 이런 거 없이 그냥 예, 전 다 그룹 같군요. 전체 통합해서 와, 부르는 노래입니다. 아니 근데 뭐 시간이 좀 많이 지났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을 아직도 하시는지도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일단 인문 교육 때 이거를 외우면 네. 맛있는 걸 좀 주셨던 기억이 났기 때문에 빨리 외웠었고요. 올리브영 같은 데 가도 이 노래가 종종 등장합니다. 네. 요즘에도 운전하다 말고도 갑자기 생각이 나서 혼자 흥얼거리고 다니기도 해요. 그래요? 이게 중독성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이제 군대 때는 네.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군가 안 외우면 이제 얼차려 받으니까 군가 외우고 그랬었는데 아니 근데 우리가 학교 때도 이제 뭐 조회할 때 교가 부르고 하는데 사가를 부를 그러니까 일이 있나요? 그럴 일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뭐 간혹 있습니다. 조회했었어요? 부를 일보다는 들을 일이 정말 많았어요. 아, 그게 들리는구나.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어. 올리브영에서도 들리고 우리 인적성 검사 보는 취준생들한테는 항의를 많이 받았어요. 예. 시험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흥얼거리느라고 시험에 집중을 못하는 거야.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버전이 한 10개 정도 되죠? 예, 한 8개 가까이 됐고요. 예, 윤도현 버전, 네, 김주환 뭐 버전, 여러 버전. 박정현 아. 버전, 뭐 예. 뭐 버전 또 가수별로 버전이, 예. 있는 거예요? 네, 성시경 버전 이렇게 야. 다양하게 있어요. 되게 이 좋아요. 미디어 쪽으로 발달한 곳이니까 이게 또 그렇죠, 가수분들 또 다 나오셨군요. 네.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이 두 분께서 이 CJ 사과를 부르는 걸 보시면서 CJ를 노리고 계신 그 취업 준비생분들 입장에서는 아 부럽다, 나 예. 가고 싶다, 나 저거 불러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실 텐데 오늘 그만큼 기대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자, CJ그룹 계열사별 채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 2022년 상반기 CJ그룹 채용의 특징부터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예. 태성쌤 짚어주시죠.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이제 공채, 대규모 공채는 삼성만 남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예. 이번에 CJ가 대규모 공채를 합니다. 그래서 CJ 채용은 공채 플러스 수시 채용을 병행해서 한다. 그래서 공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당장 필요하지는 않는데 약간의 투자 성격으로 조금 더 뽑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효율적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미래 인재를 미리 선 확보한다는 차원, 그리고 청년 취업에 도움을 주겠다는 차원에서 이제 공채를 다시 한번 진행을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는 온라인 테스트를 하는데요. 이게 CJ가 원래부터 그러고 싶어 했었는데 적성 검사의 비중을 계속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중요하지 않다 싶을 정도까지도 중요도를 축소를 하고 있고요. 계열사별로 이번 채용 공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열사별로 채용 일정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일제당이나 E&M, 올리브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3월 27일 날 마감인데 예. 올리브영은 3월 31일 목요일 마감, 그리고 대한통운은 4월 4일 마감.
이렇게 좀 다르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계열사별 직무별로도 채용 방식, 일정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서류 전형하고 지원서 접수하고 온라인 테스트하고 1차 면접, 2차 면접으로 진행을 하는데 계열사별로 면접의 형태가 다르거나 아니면 인턴십이 중간에 들어가거나 하는 식으로 좀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무 수행 능력 평가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데 인턴십이에요. 인턴십. 제일제당이나 대한통운 같은 경우 일부 직무인 경우에는 인턴십을 4주 내지 6주 정도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임원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을 발표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예. 제일제당에 보면 재밌는 면접이 있었어요. MZ세대들이 면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딱 들어가 보면 이거 뭐지? 면접관들이 푸릇푸릇해. 네. 아, MZ세대가 이제 신입사원들이에요? 네, 내 또래 아주 신입은 아니지만 그래도 3년 차 이내 요 정도 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네. 더 떨리겠는데. 면접을 방심해요. 그런데 학생들 방심해요? 이거는 그냥 안내요원들이 앉아 있구나라고 처음에 들어가서 봤는데 보니까 면접이었어. 이런 식의 면접이 또 추가가 되어 있고요. 네. 또 올리브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채용 설명회도 하고 1차 면접도 진행을 하고요. 또 하나는 E&M 커머스 부분은 라이브 커머스, 그러니까 우리 CJ 온스타일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채용 설명회, 여기 크리에이터가 나와서 유명 직접 크리에이터가 나와서 우리 직무를 파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여기에 직무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거 채용 재밌겠네요, 설명회를 그거. 진행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태성쌤이 다양한 특징들을 쭉 꼽아주셨는데 차쌤에서 여기에다 이제 더 보탤 게 있을 거예요. 네, 보태봅시다. 예. 아무래도 채용 규모가 가장 많이 뽑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 흐린 기억이지만 2010년도부터 12년도 사이가 예. 되게 적게는 한 600~700명, 많게는 1000명씩 상하반기 공채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예. 거의 1000명 수준으로 이번에 채용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예. 이런 부분을 비추어 봤을 땐 최근 몇 년을 비추어 봐도 가장 많은 채용 규모가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앞서 태성쌤께서 말씀하신 그 E&M 커머스 부문의 라이브 커머스, 실제로 지난 하반기 때도 비슷하게 도입은 됐었습니다. 네. 다만 저는 그 영상을 라이브로 직접 봤었는데요. 사실상 일반 대기업들의 그 채용 설명회랑 큰 차이는 없었던 부분인데 형식 자체가 산업의 특징에 맞게 좀 고르게 나온다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2부 순서에서도 좀 알아보겠지만 이 온라인 전형에 대한 부분들이 각사마다 조금씩 다르게 차용을 하고 적용을 하고 있다. 이런 점이 좀 주목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차쌤이 얘기해 주셨는데 이번에 이 CJ그룹의 채용이 역대급이잖아요. 실제로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는 편인가요? 예, 많이 늘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단순히 그냥 이게 뭐 의지를 갖고 많이 뽑습니다라는 회사 측의 입장이라기보단 실제로 네. 생각보다 많은 계열사들의 채용도 있고요. 또 여러 직무들의 채용이 오픈이 됐다는 점,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실제로 뭐 어때요? 좀 채용 규모가 많이 태성쌤 보실 때는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채용 규모 면에서는 뭐 말씀하셨듯이 그냥 조금 많이 늘었다가 아니라 대폭 늘었다예요. 예, 평균적으로 아까 차쿠치님이 얘기했듯이 500~6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네. 1000명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그리고 이 시국에 1000명이라고 한 것은 정말 큰 투자를 하고 있다. 예, 그래요. 굉장히 큰 기회다. 기대를 해볼 수 있겠군요. 자, 현재 CJ그룹 계열사 가운데 제일제당, 대한통운, 올리브영, 올리브 네트워크스, E&M에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예. 상황인데요. 이 중에서 이런 직무가 좀 눈에 띈다, 이런 것들이 두 분 있으실 것 같은데 우선 태성쌤부터 예. 어떤 점이 눈에 띄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지난 시즌까지 보지 않았던 낯선 직무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걸 통해서 우리는 기업이 무엇을 새롭게 중점을 두고 일을 추진하는지를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사업 전략이라든가 방향 이런 것들을 유추할 수 있는데요. 예. 대표적인 건 CJ 제일제당의 트렌드 앤 인사이트라는 직무가 있어요. 예. 이름도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는 이제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시장 소비자 트렌드를 연구를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시장 기회를 발굴하고 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 브랜드 전략, 카테고리 전략 이런 것들을 짜는 그런 직무가 하나 추가가 됐고요. 예. 또 하나는 B2B 마케팅. 이게 기존에는 프로덕트 마케팅이라는 곳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이걸 별도로 분리해서 빼내서 다시 뽑고 있거든요. 예. 이거는 분리했다라는 것은 이게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중점을 두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디지털 마케팅도 따로 빠져서 나와서 있고요. 디지털 예.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CJ의 그 온라인 쇼핑몰인 CJ 더 마켓뿐만 아니라 각종 SNS에서 하는 마케팅 이런 것을 담당할 직무이고요. 예.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MD, 글로벌 마케팅이라는 직무가 지난 시즌과 좀 다르게 나왔어요. 예전에는 네. 지난 시즌까지는 그냥 MD, 그냥 마케팅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거를 예. 원래 MD와 마케팅은 그대로 있고 요 안에서 글로벌 MD, 글로벌 마케팅이 또 빠져나온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올리브영에서는 글로벌 전략, 글로벌에서 무엇인가를 해내겠다라는 그 의지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데이터 관련된 직무도 많이 보강되어서 채용 공고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예. 마케팅, 데이터 엔지니어 이런 직무도 새롭게 보이고 있고요. 예. 이렇게 새롭게 보이는 직무들이 있고 또 하나는 대한통운. 여기 채용 공고를 보시면 모집 직무가 많이 축소가 됐어요. 이거는 대한통운이 상황이 어려우냐? 그렇지는 않고 지난 시즌에 좀 많이 뽑았던 것 같아요. 네. 제 학생들도 보면은 지난 시즌에 합격하고 이미 3월에 최종 합격 발표를 하고 8월에 입사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원래는 그랬군요. 예를 들어서 10명 뽑겠다라고 추진했는데 마음에 들어서 한 20명 확보했어. 그러면 이번에 많이 못 뽑는 거죠. 예.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진 건 아니고 지난 예. 시즌에 좀 많이 뽑았다.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번에 좀 덜한 느낌이 예. 있는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태성쌤이 CJ 제일제당과 올리브영 대한통운의 채용 직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엔 차쌤이 선택한 눈여겨볼 만한 직무 어떤 게 예. 있을까요? 예, 저는 CJ ENM의 두 계열사 그리고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특정 직무에 대해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준비된 화면이 있을 텐데요. 일단 그 커머스 부문에 보면 MD와 PD 직무가 눈에 띕니다. 기본적으로 모집 공고 때 패션과 일반문으로 나눈 적은 별이 없었는데 이번에 패션은 따로 그리고 일반 상품 이렇게 나누어 접근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통사 MD의 특징의 전형으로서 네. 이제는 제조사 MD 못지않게 패션 전공자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을 그렇군요.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공 기반의 강점을 살려서 접근한다는 점으로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우대사항에 나와 있는 경험 부분에 창업 관련 경험, 실제로 이전에 제가 컨트롤했던 우리 신입사원분들도 창업 경험이 패션과 관련해서 많이 있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고관여가 된 패션 산업에 대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해당 분야에서 어떻게 소비자들을 움직이고 또 많은 구매로 유도하는지 이해도를 갖추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대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상품 부분이 단순히 그냥 뭐 여러 상품군이라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리빙 카테고리라든지 식품 카테고리 이렇게 카테고리가 분명히 선명하게 나와 있는 건 온스타일 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니까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예. 채용을 거의 1년이나 1.5년에 한 번씩 하는 PD 직무가 간만에 채용 소식이 들려왔다는 점도 나왔네요. 예, 주목할 맞아요.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PD가 아니라 홈쇼핑 PD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PD 정신에 입각한다기보다는 MD의 성격을 어느 정도 안으면서 PD 직무가 오픈이 되었다는 점, 통상 한 4-5명 정도의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콘텐츠 제작 부분에 대한 인사이트 부분이 주목할 만한 대본입니다. 아무래도 사전 제작물이라든지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모바일 플랫폼에서 해당 제품을 또 판매해야 되는 일들도 있고 라이브 커머스 이슈들도 온라인 플랫폼상에서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제작 역량을 플랫폼을 막론하고 갖춘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있지 않나 그렇게 삼고 싶고요. 네. EN의 멘터 부분의 세일즈 부분도 음악, 해외 콘텐츠 이렇게 특정한 장르나 콘텐츠에 입각해서 강점을 갖추신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있는데 아무래도 어학 측면 특히 영어와 관련해서 강점이 뚜렷하시고 원어민 수준의 회화가 가능하시고 비즈니스까지 가능하신 분들한테 기회가 있으니까 한정된 TO이나 많은 분들의 경쟁이 좀 몰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ESG 기획 부문 확실히 이런 SI 기업도 ESG 경영에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니까 틈새 시장을 노리시려는 분들 이를테면 장학재단 취업이라든지 특정한 사회문화재단의 취업을 꿈꾸시는 일부 학생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또 많은 쏠림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많이 뽑아야 2명 채용, 1명, 뭐 한두 명 많이는 안 정도의 뽑는군요. 예, 거의 예. 뭐 업무는 이미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기존에 있는 인력을 충원하는 수준의 채용이니까 ESG에 대한 막연한 관심보다는 예. 실제 일로서 이걸 어떻게 구현해낼 수 있는지에 강점이 있는 분들에게 좋은 근무 기회가 될 것 같아서 흥미롭게 담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CJ그룹 계열사들의 채용 직무 가운데 저희가 쌤들이 주목할 만한 직무들을 차근차근 살펴봤고요. 네. 이거 이젠 취업 준비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직무는 어떤 게 있을까 하나하나 이제 짚어볼 텐데 네. 태돈 쌤부터 취업 준비생들 이거 참 좋아한다, 이런 직무 참 좋아해,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많은 여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CJ 제일제당의 식품 영업, 그러니까 네. 식품 영업. 예, 푸드 세일즈 여기 정말 많이 여자들이 좋아요, 지원하고, 그걸요? 예, 그래요? 많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오. 많이 뽑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도 지원하고 많은 친구들이 또 합격하고 굉장히 그래요? 좋은 곳이고요. 그리고 제일제당의 식품 마케팅 이쪽은 B2C 마케팅의 사관학교다라고 싶을 정도로 오. 헤드헌터들이 가장 뽑아서 다른 데로 배치시키고 다른 회사로 보내고 싶어하는 네. 그런 중요한 직무, 인기 그렇군요. 있는 직무입니다. 네. 그리고 CJ ENM의 콘텐츠 관련된 직무 여기도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많이 뽑지는 않아요. 그런데 워낙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제가 있었을 때 2,000대 일부 직무는 2,000대 1이 넘은 적도 있었어요. 한 네. 직무는. 그리고 E&M 컨텐츠 관련된 직무 얘기하다 보니까 그 우리 대기실에서 했던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우리 네. 이창희 PD 깜짝 놀랐죠. 이창희 PD CJ E&M의 PD를 지원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면접관이었었나 봐요. 시기를 보니까 안 뽑았어요 그때? 안 뽑았어요. 미안해요. 예. 인물인데. 예, 더 좋은 데 이창희 왔잖아요. PD. 더 좋은 데 왔잖아요. 제가 안 뽑았나 봐요. 미안해요. 막 굉장히 민망해서 그런지 엄청 웃고 있습니다 지금 인이어로. 예, 지금 그대로 웃고 있는데 네. 인재를 놓치셨군요. 예. 예, CJ에서는 인재를 놓쳤고 연합뉴스 TV에서는 인재를 확보를 잘 된 하는, 거죠, 뭐. 잘 예. 된 거죠. 잘하셨습니다. 예. 예. 그리고 CJ 대한통운의 물류 관련된 직무는 꾸준히 인기가 있습니다. 여기 많이 뽑습니다. 여기 물류도요. 예. 그렇군요. 자, 차쌤이 볼 때 취업 준비생들 여기 참 좋아해라고 하는 게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여성 구직자분들의 지원이 많으니까요. E&M 커머스 부문이랑 올리브영 부문 MD, 네. 예, 진리의 MD 직무는 세월이 MD는 진짜 예, 그렇죠. 많은 분들이 선호하게 되시죠. 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케이블 드라마들도 몇 번 MD 직무에 대한 좀 좋은 이미지와 따뜻한 느낌. 그럴싸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오늘 뭐 실제는 굉장히 치열합니다. 손익 분석이라든지 어떤 재고에 대한 부분들, 협력사 관련된 핸들링, 이런 컨트롤 이슈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되게 따뜻한 면과 치열함을 같이 공존하신 많은 여성 구직자분들의 훌륭함이 담겨 있는 그런 직무들이니까 인기가 많겠고요. 예. 확실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카테고리에 대한 이해도까지 같이 좀 가지신 분들한테 패션이면 패션, 뭐 리빙이면 리빙, 네. 언더웨어면 언더웨어 확실하게 그 해당 카테고리에 강점이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이 좀 몰리지 아까 않나 좀 싶습니다. 놀랐던 게 이제 MD인데도 그렇게 세분화가 된 건 좀 처음 봤네요. 네, 그렇게 확실히 그쪽에 많은 그렇죠. 인력이 네. 필요하다는 패션 것입니다. 디자인은 네. 자기가 사실 뭐 디자이너 쪽으로 이렇게 빠질 줄 알았더니 MD도 이제 디자인 전공한 분들이 가는 경우도 많군요. 실제로 제품을 소싱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 이해도를 갖춰야지 소싱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네. 자체 브랜드를 또 중소기업과 협력을 할 때도 네. 해당 기업 담당자들과 업무 제휴를 할 때 맞아요. 전공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업무가 어렵겠죠. 그렇군요. 네, 이번에는요, 계열사별로, 직무별로 채용 과정에서 이 이슈는 좀 챙겨야 된다. 이건 그런 꼭 게 챙겨야 있으면 된다? 네, 뭐가 있을까요, 태정쌤? 예, 이 이슈는 제가 몇 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이걸 그냥 우리가 얼마큼 알고 있느냐 지식을 보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지원 동기, 향후 포부, 뭐 PT 주제 뭐 이런 것에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상식을 아는 개념보다는 그렇죠. 해당 산업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 그런 그렇죠. 연관성들을 좀 이제 그 알아야 되는군요. 환경 변화에 따라서 어. 우리 비즈니스 그리고 이 직무에서는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어허. 되겠는가 이것을 고민하는 그런 사람을 뽑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가 맞아요. 평가 항목 네. 중에 비즈니스와 직무에 대한 이해라는 것이 평가 항목으로 반드시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을 이 이슈를 알아야지만 그 다음 이야기를 펼쳐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 공통적인 거하고 계열사별로 조금 특징적인 것 이걸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일단 공통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적 이슈, 그리고 기술적 이슈, 그리고 어떤 제도적인 이슈. 네. 근데 처음에 사회적 이슈는 여러분들 다들 알다시피 코로나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줬느냐. 이건 그룹 공통으로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제일제당도, 대한통운도 다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그리고 MZ세대의 증가, 그리고 1인 가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네. 예. 이런 것들이 우리 제일제당이든 대한통운이든 E&M이든 영향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의 변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빅데이터, AI, AR, VR, 뭐 IoT, 로봇 이런 것들도 특히 대한통운 그리고 E&M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도의 변화, 각종 환경 규제들 있죠. 우리 아까 차코치님이 소개했듯이 ESG와 관련된 직무가 새롭게 나와서 또 뽑고 있잖아요. 네. 그만큼 우린 환경 규제, 각종 환경 규제가 우리 비즈니스에도 영향을 주고 그것을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직무들도 새롭게 뽑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열사별로 보면은 제일제당 식품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 증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리고 여성 근로자 증가에 따라서 HMR 상품이라든가 고급화 그리고 우리 문화의 세계화를 통해서 우리 한국 음식의 글로벌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슈를 가지고 그러면 나라면은 여기서 어떤 전략,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를 해나가겠다. 우리 직무에는 어떤 영향을 받겠다. 이런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 있고요. 네. 예. 제일제당의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동남아 시장 여기가 소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육류 소비가 좀 늘어나고 있어요. 어허. 네. 그러니까 제일제당의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료라든가 요기와 관련된 그런 제품들을 생산하는데 그쪽에 판로가 개척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 온라인 쇼핑이 성장하고 있고 소비자의 구매 패턴도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대량 대신 소빈도 이런 소비가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예. 소량이야. 그런데 다빈도야.
입고 출고가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대신 조금씩.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응도 해야 되고 I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물류, 이거에 대한 관심, 그리고 택배 노동자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예. 올리브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경영, 맞춤 서비스 이런 것들 어떻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고민해 네. 보시고요.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 근거리 쇼핑 또 소량 구매, 언택트 O2O 서비스. 네. 제가 이제 키워드만 급히 불려드리는데 이 자리에서 다 설명 못 드리니까 이거를 적어놓고 이게 무슨 뜻인가를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기억을 하셔야겠네요. 네. 자, 태성쌤께서 아주 친절하게 계열사별로 쭉 주목해야 될 이슈들을 짚어주셨고 예. 차쌤도 여기에 좀 첨언을 해주신다면요? 예, 아무래도 앞서 말씀하신 이 이슈들이 특정 계열사, 한 계열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 연계된 다른 계열사들, 이를테면 제품을 양산하는 계열사라면 제조된 그 제품을 실제로 물류로 옮겨야 되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의 이슈까지 좀 종합적으로 알아보는 계열사 간의 시너지, 뭐 이런 측면에서 좀 여러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사실 저희가 뭐 시간만 허락된다면 뭐 한 8시간짜리 오늘 프로그램이었으면 저희가 한 직무 한 직무 한 땀 한 땀 다 이렇게 친절하게 소개를 드리고 할 텐데 끝장 토론 같이. 그렇죠, 그렇죠. 맞아. 아, 그냥 하나하나 도장 깨기식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좋을 텐데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 그 지식 수준과 관심도 저희는 존중하는 바입니다. 예. 문제는 그 지식을 일방적으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를 하시는 오류는 범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사견을 담아봅니다. 앞서 태성 쌤께서 여러 가지 사회 이슈, 기술 이슈, 계열사 간 이슈들 내용을 들으셨잖아요. 예. 그럼 이걸 또 막 검색을 하실 거 아닙니까? 헤헷 하고 찾아봤는데 이런 게 있군 하고 옮겼는데 글자 수 1000자가 넘었어 어떡하지 이러면서 또 혼자 현타 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또 연기하는 그걸 그대로 베끼면 안 되고요. 예. 그 내용을 통해 뭐가 중요하다. 이게 이 계열사에서 어떤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판단했고 거기에 예. 맞게 내 직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느꼈다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네. 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 했는데 어떻게 와닿으십니까? 그래서 이 내용이 좀 담겨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J 하면은 뭐 일반인들에게도 친숙한 기업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뭐 예. 취준생 같은 경우는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이기도 한데요. 물론 뭐 대기업이니까 그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쌤들이 보기에는 왜 이렇게 선호를 하는지 생각하세요, 태성 쌤? 여러 면에서 뭐 사람이 어떤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기업 같은 맞습니다. 느낌? 그런 거 네. 있지 우리가 않아요? 즐거움, 네. 편리 이런 것들을 추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산업을 보시면 생활 밀착형 산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친근합니다. 네. 예를 들면 CJ E&M 우리가 영화 보죠, 방송 맞아요. 보죠, 음악 듣죠. 재밌네 CJ. 저도 방송을 보다 보면 이거 방송 참 재밌네. 맞아요. 라고 하면 이거 어디 거야 하면은 CJ 거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마트에 가서 쉽게 볼 수 있고 여러분들 주방에서 한번 보세요. 부엌에 가서 한 바퀴만 돌면 CJ 제품들이 어마어마하게 없는 게 보일 없어요. 겁니다. 맞아요. 예. 네. 그리고 대한통운 우리 또 가장 반가운 손님이죠. 띵동하면은 가장 반가운 요즘 뭐 사람 택배하면 또 대한통운. 대한통운이고. 맞아요. 그렇죠. 우리 지나가다가 올리브영 탁 들려서 또 이렇게 아름답게 꾸밀 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또 할 수 있고 네. 예. 그런 생활 밀착형 산업을 하고 있다는 게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대규모 채용을 하는 그런 그룹사들 중에서 인문계 학생이 지원할 곳이 가장 많은 그런 그룹인 것 같아요. 예, 직무가 다른 뭐 삼성전자, 뭐 삼성에서도 많이 뽑고 뭐 SK에서도 많이 뽑고 LG에서도 많이 뽑는데 거기 보면은 대부분 한 80% 가량은 이공계 중심의 직무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인문계 중심의 직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또 인기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 좋은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유연한 기업 문화 그리고 특히 여성들에게 불이익이 없는 것 이거 굉장히 좋은 것이고요. 근데 요거는 좀 주의해야 될 거. 이렇기 때문에 환상을 갖고 접근하는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환상 어느 정도까지는 환상이 있다. 그래서 인기가 있다. 또 있습니다. 맞아요. 그게 네. 사실 장점이자 또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는데 자, 우리 차쌤이 오실 때는 CJ를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 어떤 거라고 보세요? 예. 특히 이제 뭐 앞서 태성 선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구직자분들 그리고 인문 상경계열 분들이 사실 이번 상반기 때 냉정하게 봤을 때 시중은행이나 일부 공공기관을 제외하면 지원할 만한 회사가 마땅치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한 흐름을 비추어 본다면 지금 이 그룹사의 좀 활발한 채용 소식이 많은 지원을 좀 불러일으킬 것 같고요. 친숙함을 넘어서 기업 분석 측면 이렇게 실질적인 지원을 들어갔을 때 다른 기업들의 산업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직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지원을 하기가 좀 덜 꺼려지고 예. 더 선호되게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CJ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을 보면
아까 두 분 얘기하신 것처럼 공통점은 이제 여성분들도 그렇고 인문 계열생들, 그러니까 이제 문송합니다라고 얘기해 저희가 사실 문과생들이 갈수록 이제 자리가 좀 좁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 메리트가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또 지원을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예. 그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인기 있는 이유하고 상당 부분 동일하고요. 네. 또 하나는 실제 그럼 진짜로 그러냐라고 하면은 여성 여성을 채용 많이 비율 뽑습니까? 많이 예. 뽑습니다. 많이 여성 뽑아요. 채용 비율이 항상 50% 이상이었었어요. 오호. 많은 그룹사들 중에서 여성 채용 네. 비율이 50% 넘는 데가 없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성 그리고 인문계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뽑히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제 여성 많이 친화적 뽑히는 기업이군요. 그런 예. 그리고 뽑히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성장도 잘하고 있어요. 네. 국내 그룹사 중에서 여성 CEO가 제일 처음 나왔던 것이 CJ그룹입니다. 그렇네요. 예, CJ ENM의 여성 CEO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회장님의 따님 또는 손주를 제외한 일반인 중에서 여성 CEO가 나온 게 최초로 CJ에서 나왔고요. 그만큼 성장에 어떤 불이익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뭐 전공에 대한 제약이 없는 그런 계열사 직무가 많기 때문에 여성 인문계 학생들한테 인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샷생 보실 때도 뭐 이런 아까 저희가 이제 이런 이유들로 좋아한다고 했었는데 어떤 메리트가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인데 이제 메리트 있다는 얘기를 저희가 한 4분 넘게 하니까 좀 지겨우실 수도 있잖아요. 이게 메리트가 있는 게 본인만 메리트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네. 단순한 입사 후 포부도 그냥 직무 소개 영상이나 합격자들의 어떤 자기소개서의 일부 내용들을 답습하면서 대략적인 얘기를 옮기신다기보다는 이렇게 나에게 접근이 쉽고 밀접하고 내가 입사 후에도 다닐 수 있는 산업군이라는 확신이 드셨다면 거기에 맞게 예비 구성원으로서의 충분하고 치열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네. 그 얘기도 같이 첨언합니다. 예. 네. 자, 지난주 월요일부터 CJ그룹의 서류 접수가 시작이 됐고요. 이번 주 일요일부터 계열사별로 서류 접수가 마감이 되는데요. 서류 전형에서 이 취준생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게 자기소개서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보니까 계열사마다 자수 항목이 살짝씩 다르더라고요. 이거는 또 누가 결정을 하는 건지도 궁금해요. 일단 그룹의 채용팀이 있습니다. 그룹 전체 채용을 총괄하는 채용팀이 있고요. 네. 그 채용팀에서 무엇을 평가해야 되는지 그 기준을 마련하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런 질문을 하면 좋겠어라는 기본 틀을 마련하고요. 그리고 나서 각 계열사에게 그 채용 담당에게 추가하고 싶은 것, 변경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을 의견을 들어서 최종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네요. 자, 자소서 이게 항목이 이제 보면 회사마다 매년 바뀌는 것도 있고 또 한 번 정해지면 이렇게 쭉 간 이 패턴으로 간다고 해서 쭉 몇 년째 이어진 기업들도 있는데 CJ는 보통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글쎄요. 뭐 문항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 문항도 있고 네. 1번 문항 중심으로 나오는 지원 동기, 산업군 지원 동기 및 회사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를 묻는 이 세 세트, 1000자에서 1200자 사이로 자주 나오는 이 세트 문항은 거의 불변으로 몇 년째 꾸준히 등장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